안녕하세요. 4월 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폭등했습니다. 개장 전에 미국과 이란의 그 휴전 협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거의 7% 정도 장중에 상승을 했었죠. 코스피 지수가 6.87%, 코스닥 지수가 5%, 5.12%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개장 초에 플러스 5% 시작해서 한 7%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가 장중에 1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12.7% 상승하고,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3월 달에 하락폭이 가장 컸던 로봇주들의 그 집단적인 급등, 더불어서 업종 불문하고 다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의 부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들이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3월 3일부터 3월 3일, 3월 4일 급락을 하고,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나보면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 항상 그렇죠. 늘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3월 달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사실 우리 시장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가장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참전국 중에서, 전쟁이 비참전국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이런저런 피해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2월 달에 급격한 슈팅을 보였잖아요. 그 슈팅에 대한 반작용이 더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봤었는데, 어제 우리 미국 시장에서 끝난 그 한국물 ETF, MSCI 한국물 ETF가 어제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도 14% 급락을 하고, 유가가 하락하니까 달러 약세로 전개되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한때 1536원까지 갔던 게 어제 1475원까지 급락하면서 수급적인 어떤 측면도 강화시켜주는, 1500원대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받은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지난달에도 계속 방송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1500원대 있던 환율이 급전직하게 되면 시장은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인 순매도를 해왔었는데, 그 순매도가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었던 부분이고,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커버하면서 시장에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고, 그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어제도 장중에 나타났습니다만 저희 시황볼 때도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아마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어쩌면 경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 그러니까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을 통해서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집계 된 총액은 국내 기관이 순매수 2조 7천억, 외국인이 1조 9천억으로 집계됐는데, 정규장에서는 국내 기관이 사상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4조 1천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도 역대 3위에 해당되는 순매수를 기록했었죠. 2조 9천억대. 그리고 개인들은 7조 이상을 순매도했었는데, 장 끝나고 이제 애프터마켓까지 집계되고 나서는 국내 기관 2조 7천억, 외국인 1조 9천억, 개인들 5조 4천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순매도한 금액은, 그 종목은 팔지 마시라니까 어제 아침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 파는 게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올라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어제 하이닉스를 1조 9천억, 삼성전자 1조 6천억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누가 샀느냐? 기관들이 사갔죠.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약 8천억씩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하이닉스 1조 2천억, 삼성전자 5천억 그렇게 순매수를 해가면서 시장에 또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은 오히려 지금 전쟁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타난 것은 반등이잖아요. 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막 힘들어질 때 반등이 나오면 뭘 하나요? 보통 교과서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반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락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라 라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나타나는 강한 반등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지나보면요. 그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던 부분이 그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상승의 시작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지금 어제 나타나는 반등은 반등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의 시작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 끝났다. 그게 끝자락이고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죠?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이 3월 달 큰 폭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웃됐나요?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아웃이 됐는데 반대 매매를 보면 예, 반대 매매가 3월 달에 이렇게 엄청나게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친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신용장고도 많이 주춤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 신용 금액은 절대 금액은 높지만 신용 비율을 보면 신용 비율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없고 저렇게 개인들의 매물들이 정리가 되어주면서 무게감은 훨씬 더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어제 삼성지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목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어제 종목들 보면 보겠습니다. 반도체 등등 IT 하드웨어의 종목들 움직임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7%, 하이닉스 12% 올라가는 사이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요. 거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거래는 매수에 의한 거래거든요. 매도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매수에 의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거래의 증가. 그러니까 거래가 강하게 붙어주고 반등이 나타나는데 거래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시세의 급반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들이 싹 정리돼 버리는 거죠. 싹 정리돼 버립니다. 싹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어제 급등했으니까 오늘 그에 대한 반작용 아침에 잠깐 매물들 추리할 거거든요. 올라오면 팔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물들이 추리하면서 주춤한다고요. 주춤하다가 순간적으로 확 밀리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등이구나. 빨리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혹은 아침에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면서 팔게 되고 특히 어제 아침에 산 사람들 혹은 그저께 산 사람들이 어제 팔았겠고 어제 또 붙는 거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오늘 올라오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상승이 시작됐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1년 동안 주식 들고 가야지 하면서 사는 사람 잘 없다고요. 실제로. 어제 저희 매매폴더 매매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주식을 계속 그동안 들고 왔는데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매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어제 눈 빨개가지고 사러 덤빌 필요도 있나요? 어차피 다 올라오는데. 오늘 어차피 아침 매물 받을 거고. 거기서 매물 받고 잠시 주춤하다가 대감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대감을지, 내일 대감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감는 현상들이 나오게 돼요. 대감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 대감게 되는 순간부터 시세의 탄력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굉장히. 왜? 3월 달에 매물들이 싹 정리됐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싹 정리가 됐잖아요. 물론 나는 안 팔았는데 안 팔은 부분들 많죠. 그러나 시세를 막 급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매물들 정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러니한 게 지금 많은 정권사에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목표가 4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0만 원 갔을 때 혹은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갔을 때 시장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40만 원 가면 시가총액 2,300조예요. 하이닉스 200만 원 가면 시가총액 1,400조예요. 1,400조. 두 종목만 합쳐도 두 종목이 삼성전자 4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가면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가 4,000조예요. 4,000조. 지금 우리 시장 전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4,500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500조 조금 넘어요. 그게 5,000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2배나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시가총액이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1200조, 하이닉스 700조, 1900조잖아요. 근데 4000조까지 가면 2000조, 두 배가 더 늘어나잖아요. 두 종목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50%까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50%까지 늘어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두 배가 늘어나는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50%라 가정을 하면 지금 5,500포인트인데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7,500포인트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을 때. 두 종목이.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삼성전자 40만 원 목표 주가, 하이닉스 200만 원 하는데 삼성전자 20만 원 가고 40만 원 가고 하이닉스 200만 원 가면 시장 전체 시가총액 볼륨이 그렇게 점프업이 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가만히 있나요? 나머지 종목들 가만히 안 있죠. 그냥 밀려서 가는 거예요.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파생된 수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동반된다고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뭐다? 매물이 없다. 왜? 싸그리 정리가 됐으니까. 싸그리 정리된 상태에서 매물 없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부터 두 배 더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얘네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얘네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제도 로봇주들 보세요. 얼마나 잘 움직입니까?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은 난리 나는 거죠. 시장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 4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와! 뭐 문제 정권사들이 앞다퉈서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잖아요. 가능하죠. 어제 이번에 1분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된 게 영업이익이 57조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47%인데 두 종목 다 영업이익률 5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낙수 효과는 없느냐? 삼성전자 혼자 잘해. 하이닉스 혼자만 하나요? 밑에 관련된 하이 카테고리 그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협력회사들이 없나요? 협력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산업들이 똑같아요. 그 반도체 소부장들이 얼마나 강화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들 시세의 탄력은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만 계속 가져가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종목수를 차지하는 게 IT 하드웨어인데 얘네들이 움직이면 시장 내 투자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뭐가 들어오나요? 돈들이 들어와요. 돈들이 들어오니까 국내 기관들이 계속 사죠. 특히 펀드 쪽으로 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제가 계속 시장의 주체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시장의 지금 주체는 개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아니고 시장의 주체는 국내 기관이에요. 국내 기관들이 시장의 중심 주체예요. 국내 기관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고 돈이 들어오니까 기관들은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당연히 사죠. 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죠.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돈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들어오는 거죠. 이 역할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해주고 있는 거고 국내 기관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돈들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다 움직이죠. 그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좋아져요. 기대 심리도 높아져요. 그러면 그 확장된 투자 심리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자만심까지도 막 형성돼요. 그러면서 막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지르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어떤 게 들어가나요? 변동성 크고 배타계속 큰 종목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게 되는 거예요. 주식 처음 알아 들어온 분들은 항상 삼성전자를 사요. 하이닉스를 사고. 거기서 이익 보고 팔면 그러다가 삼성전자를 놓쳐버려요.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못 사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 종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종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종목으로 가게 되면서 좀 망가지는 패턴들을 보이고 나중에는 막 동정주로까지 가게 되는 수순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 내 자금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종목들 변동성 크고 배타계속 크고 성장성. 결국은 시장이 상승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기반으로 상승하지만 이게 성장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가치주인가요? 성장주예요. 초고도 성장주죠. 성장주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들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럼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배 올라가서 적정하게 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7,500포인트 이상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8,000포인트가 가능한 거죠. 두 종목만 삼성전자 4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갔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2,300조, 하이닉스 시가총액 1,400조, 두 종목의 시가총액 대충 4,000조. 그럼 코스피 지수 7,500에서 8,000포인트.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씩만 움직여도 지수, 코스피 지수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1,200조가 됐는데 1,200조가 예전에 제가 500조일 때부터 1,000조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산술 역산에서 코스피 지수 6,500포인트, 6,560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코스피 지수는 지난번 6,300포인트까지 왔었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0조가 되고 하이닉스가 1,000조가 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시가총액 10조가 커 보일까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0조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근데 이제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시가총액 10조? 돈 가치도 안 느껴져요. 1,000조, 2,000조짜리가 우리 시장에 이제 상존하게 되는데 10조짜리 시가총액이 말이 되나요? 10조 너무 싸 보이는 거죠. 그럼 1조는 동전주처럼 보이게 돼요. 시장에서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500억짜리 이런 것들 막 상한가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시가총액 1조짜리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굳건하게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논하는 거지. 그러면 어제 이란 전쟁 2주간의 휴전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시장을 압박하고 있던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반등했는데 이 반등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이란 전쟁이 안 터졌으면 다른 어떤 이유가 나왔어도 3월 달은 힘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말에 지수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쉬어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데 늘 어떤 이유가 나와줘요. 쉬어갈 때는. 그리고 그 쉬어가는 구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또 새로운 이유들이 나와주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전쟁은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재료다라고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3월 달에 끝나고 나니까 4월 달에 전쟁 휴전하는 트럼프는 이미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전쟁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전쟁 빨리 끝내고 싶고 엑시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하고 트럼프하고 합의한 게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통행료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폰바이 하겠다. 폰바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런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휴전을 선언한 거지. 이란이 지금 그렇게 쉽게 휴전할 수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끝내야 되는데 못하지. 그런 어떤 이면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급했던 급박했던 문제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안전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유가 안정 찾고 달러 약세 가야 되고 원달러 환율 고공했던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할 것이고 미국 국제금리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성난 미국 사람들이 막 트럼프 퇴진 막 하는데 지난번에 그 미네소타에서 총으로 총격 가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더니 유가 올라가고 살림살이 어려워지니까 막 떼거지로 나오잖아요. 미국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안정되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 트럼프 지지율 또 좋아질 것이고 개선될 것이고 안전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AI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구가하는 것도 AI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결국 파생돼서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발 40만 원 가라. 하이닉스 제발 200만 원 가라.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지는가. 소위 말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많이 터졌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팔 필요 없다고 그냥 최대한 주식 비중 들고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지금 줄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주식 줄일 때가 아닙니다. 주식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급박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거죠. 저희 매매폴더에서 하듯이. 지금 저희 매매폴더는 다 그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냥 그 구간 숨죽여서 그냥 없는 듯 하고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회복하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이제 몇만 원 남았잖아요. 좀 지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 어느 날 25만 원 되고 어느 날 30만 원 돼요. 그렇게 될 거거든요. 하이닉스 어느 날 150만 원 가버린다고요. 그럼 사람들 막 돌아버리니까 난리 나요. 돈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되고 막. 그럼 시장 어떤 시장이 될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지금 3월달 좀 조정받으니까 또 막 주식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지지만 조금 지나 보세요. 야, 주식하면 2배는 벌어야지. 주식하면 10배는 벌어야지.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시장이에요. 그때 가서 뭐 사야 될까 안 된다니까. 지금 계속 좋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안 샀잖아요, 여러분들. 팔기 바빴지. 지난 주말마다 제가 일요일마다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전부 다 핵심적인 종목들이거든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올라갈 종목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만 보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나는 다 모르겠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되지 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에서 40만 원 가잖아요. 2배 올라가잖아요. 그 2배 올라가는 사이에 딴 거 10배 올라간다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가질 수 있습니다. 매매폴더와 함께라면. 수고하십시오.